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271페이지 로마트 3번 위법성과 구성요건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이고 구성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이죠. 사실 판단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 끝나고 가치 판단은 위법성과 책임인데, 위법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 책임은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1번) 구성요건 개념의 발달과 위법성 개념. 벨링 이래 구성요건은 범죄에 대한 객관적 가치 중립적인 기술로 이해되어 왔고, 위법성은 이와 같이 기술된 외부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러한 객관적, 외부적, 물가치적, 가치 중립적인 벨링식 구성요건 개념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구성요건 가운데서도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요소, 즉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가 발견됨에 따라 위법성의 전 단계인 구성요건도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 개념과 위법성 개념의 거리가 좁혀짐에 따라 양자의 관계를 연계와 불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에 마야의 인식근개설이 생겼다. 이에 의하면 272페이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실로부터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식근거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하다는 추정을 받고 그 추정을 깨트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고,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근거지우는 요소, 예컨대 문화 규범 위반 사실가 없을 때에는 비로소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확정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성요건의 위법성 사실에 대한 긴밀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불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존재 근거로 파악하는 개념, 매치거의 존재 근거설도 생겼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특별한 불법 조각 사유에 의해 적법화되지 않는 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한다. 인식 근거설의 존재 근거설의 형법적 의미. 인식 근거설과 같이 와라고 나왔는데요. 와나 과나 똑같은 건데, 인식 근거설과 존재 근거설의 형법적 의미. 인식 근거설과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 의하면, 위법성 판단에서 구성요건 요소 이외에 별도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 요소가 존재하고 그 요소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위법성 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근거지우는 요소가 아니라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소극적 요소만 검토할 뿐이며, 개념적으로도 구성요건은 불법 유용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 근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인식근거설과 존재근거설의 대립은 형법 적용 및 범죄 성립 요건의 심사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논의 실익이 없다. 2번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의 전개.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존재 근거로 파악하는 입장을 견철시키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구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불법 구성요건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시켜 불법 구성요건 개념 속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인 구성문자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불법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고 하므로, 이러한 견해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이라고 한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273페이지에 책임이라는 세 가지 범죄 성립 요건을 인정하는 이른바 3단계 범죄 체계를 취하지 않고, 이른바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과 책임이라로 구성된 2단계 범죄 체계를 이끌어낸 대표적 입장이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는 총체적 불법 구성 요건을 불법의 근거 지우는 적극적 구성 요건 요소와 불법을 배제하는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3번의 위법성의 독자적 의의와 3단계 범죄 체계. 형식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전체를 부분의 일부로 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에 관해서, 구성요건은 법질서 가운데 한 부분인 형법이라는 영역에 내린 평가의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은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을 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평가 단계에서 판단해버린다면 모기를 죽이는 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고, 사람을 정당방위로 살해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구성요건에도 위법성과 같은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 녹아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단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이에 따르면 위법성에 대하여 구성요건의 독자성 혹은 역으로 구성요건에 대한 위법성의 독자성을 긍정하면서 범죄 성립 요건을 3단계로 체계화한다. 3단계 범죄 체계와 2단계 범죄 체계의 형법적 의미. 구성요건과 위법성이라는 범주에 대해 각기 상이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의미는 이른가에 대한 논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어떤 체계를 취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2단계 범죄 체계를 취하는 견해도 하나의 심사 단계 내에서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성을 심사하고 나서 연이어 정당한 사유를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범죄 체계의 옹호론자들은 살해 해결 시에는 사실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3단계 범죄 체계의 심사 도식에 따르고 있는 것이 274페이지다. 따라서 양진영을 분명히 나누는 일도 쉽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일도 실익이 없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사례를 해결하는 경우에 2단계 범죄 체계와 3단계 범죄 체계는 그 결론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